Hello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은요 Economics. Economics 그러면 그쵸, 경제학이죠. 경제학의 첫 번째 강의를 볼 건데, 경제를 돌리는 힘 뭐죠? 그쵸, 돈이죠. 그 돈의 탄생,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는 currency, 통화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돈은 당연히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그 한 군데에 settle down 하고 그 civilization이 그치, 어떻게 민족이 만들어졌는지, 문화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옛날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녔냐면 이렇게 다녔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nomadic, 발음, nomadic이 이주민이라는 거고, 이주민 때는 egalitarian, 발음, egalitarian, 한 번 더, egalitarian, 그쵸? egalitarian이 평등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일에 뭐 금이 한 2톤 있어. 근데 내일 수만 마일을 간대. 그럼 내 금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 풀떼기가 나 있고 이런 데 쫙 모여가지고 풀 먹고 이제 동물 먹인 다음에 그게 사라지면 짐 챙겨서 몇만 마일 다시 가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노매릭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기후상으로도 농사지을 기후가 안 됐었고 강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강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 밑에 델타가 또 뭐죠? 그 삼각주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settle in one place, 한 장소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settle 그러면은 머무르다 이렇게 돼요. settle. 여러분 colonize가 뜻이 뭐지? colonize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 colonize에서 동의어 물어봤어요. 1번이 뭐냐면 own, 소유하다라는 게 있고, 2번이 뭐냐면은 live가 나왔어. 그러니까 colonize의 동의어가 뭐냐 이거야. own일까 live일까? 여러분들 그러면 own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유하다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선 우리는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야. 근데 우리가 쓰는 영어는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식민지화적인 관점에서 발달된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colonize가 뭐를 소유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산다라는 live의 뜻이야. 그래서 live랑 동의어가 뭐예요? settle이지. 그래서 settle, live 요런 거에 동의어로 colonize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장소에 colonize를 시작했어. 이해됐죠? 그러면서 드디어 start farming 하기 시작한 거야. farming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스쿼시가 뭐죠? 그쵸? 그 호박씨 들고 와가지고 우연찮게 떨어뜨리니까 얘들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우연찮게 싹이 나려면 뭐 해야 돼? 그치? 그 자리가 fertile. fertile이 뜻 뭐죠? fertile? 비옥해야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강 다 이렇게 하류 지역들에서 만들어진 거야. 왜냐면 이렇게 Yellow River라든지 Indus River라든지 이렇게 강 하류 지역에 뭐가 쌓여요? sediment 우리 단어 알아요? 그쵸? 퇴적층이 쌓이면서 여기에 fertile한 soil이 있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내가 떨어뜨려도 start to germinate. germinate 뜻이 이것도 했는데, germinate. 식물학에서 했는데, 그쵸? 싹이 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류는 Neolithic Revolution 이것도 했어요. Neolithic Revolution 그러면 그치? 신석기 혁명에 들어서게 됐어요.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신석혁명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강하류에 civilization 그러면 그쵸? 문명이 시작을 했는데, 문명을 시작해도 이때 이제 고민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내가 농사가 잘 됐어. 근데도 이걸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남은 걸 다 버려야 돼. 그러다가 누군가 우연찮게 클레이라고 부르는 점토를 불에다가 떨어뜨렸겠지? 근데 딱 떨어뜨려서 들고 보니까 뭔가 딱딱한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은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포러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포러리가 뜻이 그죠? 도자기죠. 그러면서 누군가 여기에다가 열심히 일해서 남은 서플러스가 뜻이 우리 뒤에 또 할 건데, 바로 서플러스가 잉여를 쟁일 수가 있었어. 그래서 누군가는 다 먹어버리겠지. 게을르게 일해서 프로덕티비티 떨어진데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되면은 내가 남은 거를 준 덕분에 얘가 겨울을 살았잖아요. 그럼 봄에 내가 얘 노동력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나의 생산력은 2배가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빈부격차는 쫙 늘어지는 형태가 됐어요. 얘기했지만 노메릭일 때는 우리가 어땠다고? egalitarian.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신석기혁명 그리고 퍼르레와 불리우는 도자기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시작됐다? 빈부격차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뭐를? surplus. 아까 surplus가 뜻이 뭐라고요? 그치? 우리가 잉여를 갖고 뭐 할 수 있어? transaction. 여러분 transaction이 뜻 뭐죠? transaction? 그치? 교환. trade를 할 수 있게 되었어. trade. 옛날에는 이런 식의 단순화된 교환이 있었겠죠? 내가 돼지를 줄 테니 넌 나에게 소를 주렴. 이런 교환을 뭐라 그러죠? 물물 교환. 그쵸? 그걸 영어로 barter base라고 불러요. barter base system. 그러면 이게 물물 교환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구가 딱 이렇게 들어맞추는 일이 별로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소를 갖다 얻기 위해서는 소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돼지를 원하잖아. 얘는 다른 데 가서 닭을 갖고 오래.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점점 더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얘들이 뭐가 필요했냐면 중간 단계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미디엄. 맞죠? 미디엄이 또 뭐죠? 미디엄?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돈이 만들어진 거예요. Why money was invented. 그렇게 돈이 발명이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최초의 돈은 뭐였다고? 뭐 소금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뭐 살라리아 만들고 이거 설명드렸었죠. 원래 더 최초는 조개 껍데기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빈부격차는 있었어. 왜? 내가 바다 근처에서 태어나면 나는 그치 금수저겠죠. 그러다 이게 뭐가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소금이어서 뭐 설명드렸죠. 살라리가 됐던 거. 그러다 이게 지금까지도 가치가 있는 뭐로? 그치, 금이 되었어. 금이 된 이유. 여러분들, 논리적인 글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해? 그치,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는 2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딱 봤을 때 가치 있게 생겼어. 고정관념인가? 누가 줘도 금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universally valued 뜻 뭐예요? 보편적 가치를 가졌다. universally valued.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is universally valued. 이제 보편적으로 가치가 매겨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이제 물렁물렁하잖아. 그러니까 쪼개질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코끼리 산다고 막 닭 산다 그러는데 막 코끼리 살 만큼 금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easily divided into smaller sums.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 통용이 되기 시작되었지. 근데 여기서 또 한 개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불편할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편한 쪽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치? 무겁다는 거야.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를 사고 싶으면 코끼리만한 금을 들고 아프리카까지 다 가야 돼.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가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걸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죠.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골드스미스라는 거예요. 스미스. 여러분 스미스가 뜻이 뭐냐면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대장장이. 스미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애들 성 중에 surname 중에 스미스라고 이름 붙인 데 있잖아요. 그럼 걔네 조상이 대장장이었을 거야. 뭐 베이커 이런 건 당연히 조상이 빵집 이런 거였고. 그래서 얘들을 골드스미스. 그래서 얘들이 원래 하던 일이 금을 갖다가 뭐 나 닭 살 거니까 닭 살 만큼만 금을 쪼개주세요. 그래서 금을 쪼갰겠지. 그러다가 닭 살 사람이 귀찮으니까 그냥 종이만 한 장 줘요. 이거 영수증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여기 와서 찾으라 그럴게요. 그러면서 중간에 영수증을 발행하게 됐을 거예요. 그쵸? 영수증을 reset 이러죠. 이게 그 당시 진짜 사용했었던 골드스미스 reset 뜻 뭐라고요? 그치? 영수증. reset 이런 단어는 여행 가서도 중요하잖아. Can I get a reset? 그쵸? 요런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닭 판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들고 있다가 또 딴 사람한테 그냥 종이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 종이만 계속 통용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얘들이 나중에 바로 골드스미스 뱅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골드스미스 리시브는 반드시 뭘로 돼야 돼? 금으로 백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리시트이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 가벼워서, 두 번째로 뭐예요? 그치? 금이 있다라는 확실성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기가 2개가 다 떴어. 첫 번째가 가벼워서, 두 번째가 금이 있어서. 뭐 찍으셔야 돼? 그쵸? 금이 있어서를 찍으셔야지. 가볍다고 막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럼 나 깃털 가면은 깃털이 돈이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인 이유를 찍으셔야 된다. 그래서 골드스미스 뱅크들이 지금 뭐 메릴린치라든지 이렇게 막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메릴린치는 망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의 전신이 되겠어요. 얘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 당시에 골드스미스 했던 애들이.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근본주의였어. 근본주의. 그러다가 뭐 아시겠지만 비엔남 워 때문에 근본주의를 철폐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 패권이 됐는데
뭐 그건 됐고. 그럼 이 골드스미스 뱅크가 지금 미국에 뭐가 된 거냐? 연방은행 같은 게 된 거죠. 연방은행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Federal Reserve.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Federal Reserve. 이래서 여러분 이거 뉴스 봐도 이번에 Federal Reserve에서는 뭐 이렇게 연방은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금리를 올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Federal Reserve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이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거고, 우리나라 원화는 솔직히 외국 나가면은 종이 조각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달러는 다 통용이 되죠. 그래서 Federal Reserve라는 연방은행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같이 국가의 government bank가 하는 일이 뭐냐? 통화를 조정해. 그러니까는 사회에 나가 있는 돈의 양을 조정을 해줘요. 그럼 돈의 양을 어떻게 조정하냐? 여러분 중학교 시간에 배우잖아요. 두 가지로 조정해요. 그러니까 돈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뱅크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 interest rate을 좀 기억하셔야 돼. interest rate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단어로. interest rate이, 그치? 금리라 그래. 그럼 이제 얘들이 은행이 그 시중에 돈을 뿌리고 싶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코노믹도 사이클을 타잖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데, 나빠졌다는 건 뭐냐면, 시중에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말랐어. 그럴 때 뭐 해줘야 돼? 수요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해주냐 이거야. interest rate이 아까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어떻게 줘야 돼? 낮춰야지. 이자율을 낮춰야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 안 갖다 주고 자기들이 쓰겠죠, 그냥. 이자율을 낮추면 뭐가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굳이 아껴둘 필요 없이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막 돌겠죠. 그리고 government bond라는 게 있어. government bond가 뭐냐면 채권이에요. 그래서 정부 채권을 은행에서 사줘. 그러면은 은행에 있는 돈이 정부로 들어가겠죠. 그럼 정부가 돈을 쓰겠지. 시중에 뿌려주겠죠. 그리고 또 뭐 해줘? 그리고 돈을 갖다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돈을 찍어주죠. 뭐 요거는 우리나라는 통용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돈 막 찍었다가는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린트 머니가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lower interest rate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government bond를 사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준다?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는 그 돈을 갖다 계속 찍어준다. 돈 찍는 거는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그냥 낡은 돈을 갖다 새 걸로 찍어주는 이런 것도 또 있죠. 그리고 돈을 갖다가 이제 시중에 이런 식으로 픽이야. 그러니까 즉 내 몸에 피가 너무 많이 돌아. 그럴 땐 돈을 갖다가 좀 뽑아줘야죠. 돈을 갖다 안으로 빨아들이려면 뭐 해야 돼? interest rate을 높이면 되지. 그래서 돈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이제 아끼는 거지. 은행으로. 이해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깔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경제적인 지식이 뛰어나신 분도 많죠. 당연히 저보다 훨씬 많으실 거야. 근데 또 약간 낯설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이걸 영어로 들었을 때 빨리빨리 픽업이 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미국에 가장 힘들었던 터프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Great Depression. Great Depression이 대공황이죠. 그래서 대공황 때 실제적으로 Fed가 뭔가 Fed가 아까 Federal Reserve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Federal Reserve 연방은행이 적극적인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행동은 뭘 했었어야 되냐? 말했지만 수요를 할 시기잖아. 그래서 이자율을 뭐 해줘야 되고 낮춰야 되고 정부 채권을 갖다 사줘야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했대. 그래서 얘들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리고 정부 채권을 사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갈등이나 피 없는 사람한테 피를 더 쫙쫙 빨아먹었다. 그래서 정말 Federal Reserve가 그때 맞는 일을 했냐라는 비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글이 써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깔아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경제한 김에 오늘 지금 설명이 어떻게 들어가냐? 제일 앞부분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 egalitarian 했다가 settle down 해주고 colonize 되어야 되죠. 그러다가 뭐 하기 시작해? disparity,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는 서플러스를 갖고 뭐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러다 귀찮으니까 골드스미스를 끼고, 걔가 나중에 Federal Reserve까지 됐는데, 이 Federal Reserve가 하는 역할은 통화 조정이다. 그래서 통화를 갖다 늘리고 줄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얘들을 유목민을 뭐라고? nomadic, 그쵸? 그리고 평등한 걸 egalitarian. 이런 뭐 equal하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게 egalitari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좀 약간 바꿔보는 거야.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리고 물물 교환을요? barter-based,
barter based. 이게 물물 교환. 요때만 이제 완전 자유 경쟁 체제라 그러죠. 그쵸? barter based. 이렇게 됐어요. 별거 없죠? 마지막 것만 이제 PPT 없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자율을 뭐라고? interest rate. 그리고 정부 채권을 government bond. 그치? 그리고 P를 갖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interest rate를 뭐 해줘야 돼? 낮춰야 돼. 그리고 정부 채권을 사줘야 돼. 뭐 요런 느낌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Industrial Revolution이 뜻이 그치? 산업혁명이죠. 뭐 요거는 뭐 경제에는 말할 것도 없이 문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많이 준 그야말로 혁명인데 요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